원치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이 조급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이자 목사이자 그 작가였던 그 마이크 모덕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실수는 바로 이 조급함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하다가 실패하는 원인, 그리고 아니면 내가 모든 일에 실패하는 그 원인의 가장 주요한 것은 결국은 이 조급함입니다.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조급함은 왜 생겼고 어떻게 해야지 이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급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단어들이 한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조급하다, 조급증이 있다. 아, 이 사람은 조급하다는 것은 욕심이 많다. 뭔가 더 많은 것을 지금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구나. 가지려고 하고 있구나. 조급하다는 것은 아, 이 사람이 생각이 아주 많구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먼저 가서 확인하고 싶고 미리서 불안해하고 있다. 조급하다는 것은 시야가 좁혀졌다. 눈에 뵈는 게 잘 없다. 주변을 잘 둘러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수하거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눈의 시선이 경주마처럼 눈 앞만 보이게 된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질 못하게 된다. 그래서 실수나 실패를 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유가 없다.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고 쉽게 판단하고 냉정함이나 이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잦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조급하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내면서 일을 그르치게 된다. 조급하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증, 이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다. 조급하다는 것은 후회를 하게 된다. 결국 이 조급하게 되면서 일을 그르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자책하고 후회하고 비난하고 나는 왜 그랬을까? 자기 파괴적인 어떤 행동으로 가게 된다. 목적의식만 있다. 이 과정을 충실히 해서 밟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목적, 목표, 이 욕구만, 목적 달성을 얻기 위한 이런 욕심이 많은 상태이다. 그리고 쉽게 흥분해 있다. 긴장해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조급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급증에 대해서 쭉 풀어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결국은 이 조급함에서 일어납니다.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즉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병의 근원. 결국 우리는 조급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모든 병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우리는 몸과 마음의 병을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시 시대에서는 누가 쫓아오잖아요. 뭐 사자가 쫓아올 수도 있고, 원시 시대는 더 이상한 더 무서운 동물들이 있잖아요. 내가 보도 듣지도 못한 무서운 동물들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조급한 마음으로 뛰어다녀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조급해져야 돼요. 왜냐면 이 조급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항상 조급한 마음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야 되고, 굶어 죽으니까 항상 조급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거리를 찾아 헤매야 돼요. 그리고 맹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러 오니까 항상 조급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생존을 위한 조급함이 이 원시 시대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현대 시대 우리는, 그러면 원시 시대와는 달리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소한 먹는 것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최소한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이처럼 그렇다고 해서 호랑이나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조급하면서 살아갈까요? 이 또한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친구보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싶고, 남한테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심리적인 어떤 욕구, 결국은 내 생존을 더 화려하게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새로운 조급함이 생기게 된다. 원시 시대에서는 진짜 살기 위한 조급함이 시작되는데, 지금 현대 시대에서도 물론 이제 살기 위한 어떤 조급함도 필요한데, 생각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원시 시대는 최소한 밥만 먹고 잠만 자면 그걸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데,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저 여성보다 더 아름답고 싶고, 저 남자보다 더 잘생기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조급함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결국은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조급증, 조급함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하나 생각나네요. 징기스칸이 정말로 평생을 위해 동고동락했던 그 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징기스칸이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매가 자꾸 귀찮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물을 떨어뜨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이 조급한 마음에 그 매를 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속이 이제 시원했겠죠. 그래서 다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위에 보니까 한 마리의 독사가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는 징기스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독사를 죽이고 있었는데, 이 어떤 징기스칸 입장에서는 이 순간 이 조급함, 이 분노, 이 화로 인해서 이 정말로 친구 같은 매를 죽이게 됐다. 정작 근데 이 매가 나를 살려줬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조급해지면 어떤 대사를 그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신중하게,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급함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급함도 이 중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 조급한 어떤 행동, 조급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점점 조급해지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급하다는 것은 결국은 생각이고 마음이잖아요. 생각이고 마음인데 이것은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즉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해서 사실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10년, 20년 엄청나게 이 조급했던 이 생각, 마음이 우리의 몸으로 습관화돼 버렸어요. 무의식화 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다. 그래서 이 조급함이 그래서 중독이 돼버린 거, 내 몸이 이미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조급해야만이 사는 것처럼. 그래서 내 몸에는 이 여유를 오히려 거부 반응, 여유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함을 너무너무 이미 좋아하게 돼버린 중독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당장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독을 바꾸기 위해서 결국은 행동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몸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매사 수시로 여유 있는 행동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밥을 꼭꼭꼭 씹어먹는 연습. 우리가 길거리를 갈 때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빨리빨리 걸어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툭툭 걷는 연습도 아주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최소 30분 이상 정도 매일매일 걷기 연습을 아주 하는 것도 좋습니다. 30분 정도씩 매일 천천히 이렇게 걷다 보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이 조급증의 이 중독이 서서히 빠져나가요. 왜냐,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빨리 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급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30분이든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몸이 서서히 여유로움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간단하게 우리가 아침에 이제 치아를 닦을 때도 막 이렇게 분노의 칫솔질을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래서 이렇게 분노의 칫솔질을 하다 보면 여기가 결국은 다치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목에 걸리게도 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하게 되면 구석구석 치아를 닦게 되면서 잇몸이 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막 급하게 움직이게 되면 결국 문에 어떤 찢게 되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다 결국은 조급함이다. 결국 사람 만날 때 말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신중하지 못하고 조급했던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내가 예전에 했던 것과 이제 다르게 좀 천천히 여유롭게 하는 이런 연습을 해야만이 이 조급증의 중독이 조금씩 사라져간다. 그냥 혼자 여유있게 살아야 돼, 신중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의 몸이 이 조급증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부터 천천히 여유롭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빨라진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잖아요. 육상 경기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출발선상에서 정확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증이 있는, 마음이 불안한, 여유롭지 못한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출발하기 전에 미리서 출발하게 돼요. 그거를 무엇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는 실격이라고 그럽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열심히 운동했지만 자기의 조급함으로, 이 불안으로, 긴장으로 인해서 실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 성격이 급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이 조급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육상 선수가 실격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결국은 어찌 보면 경기일 수 있는데 이 조급하게 돼버리면 우리는 실격을 당하게 된다. 나 혼자 실격 당해서 아무리 열심히 가면 뭐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올바른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나만 엉뚱한 우주를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조급하게 돼버리면 실격을 당하게 된다. 그럼 남들은 이미 저 멀리까지 가 있는데 잘못했으니까 난 다시 돌아와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급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의 인생에서 실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조급함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결국은 반성하게 되고 심지어는 피눈물까지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먼저 생각도 중요하지만 행동부터 매우 천천히 이렇게 하는 그런 연습을 꼭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조급함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욕심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 결국은 이 욕심은 이 조바심에서 만들어져요. 조급함. 조급하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빨리 해서 빨리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 이 욕심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의 근원은 결국은 욕심이에요. 뭔가 잘하려고 하는 그 욕망. 물론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건데 이 욕심이라는 마음은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탐욕이라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 작은 노력으로 큰 것을 얻고자 하는 게 결국은 욕심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거를 심지어 봐서는 사기꾼이잖아요. 도둑놈이 일 안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결국 우리가 조바심을 낸다는 것도 도둑놈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이 조바심도 조급증도 욕심도 결국은 내가 룰을 어겨서 빨리 그냥 출발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이때 출발하는데 나는 빨리 출발해가지고 빨리 결승전에 도달해서 금메달을 얻고자 하는 그 어떤 조바심은 결국은 욕심이 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욕심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바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즉 그러면서 결국은 이 완벽주의도 내려놔야 돼. 이 욕심하고 비슷한 말이 완벽주의예요. 이 완벽하게 해야 된다. 왠지 그럴듯하잖아요. 그래,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야. 왠지 이건 멋있어 보이잖아요. 실수 안 할 것 같고 실패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완벽주의 밑에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욕심이 있고, 결국은 이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조바심이 많아요. 조급해요. 그러면 결국 이 완벽주의가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구나. 결국은 완벽주의가 결국 실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완벽주의하고 조급증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실수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여유가 없어요. 생각이 좁아져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연히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게 완벽주의인데 완벽주의가 되면서 조바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서 결국은 계속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무기력증이 시작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떤 조바심이나 욕심, 이 완벽주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서서히 앗아가게 된다. 그래서 욕심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인간이 망가지는 그 원인을 보면 틀림없이 어떤 조바심과 같은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히 여유를 갖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알아차림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조바심을 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일단 이 조바심으로 인해서 저는 가진 전 재산을 다 잃어봤고, 조바심으로 인해서 소중한 사람을 이 급한 성격으로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조바심으로 인해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생각이 많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우울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조바심이 많으니까 삶을 여유롭게 행복하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스스로를 마음을 여유있게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바심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병들고 많은 것을 잃게 되고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잖아요. 아,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질걸. 왜 내가 그때 흥분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여유를 못 찾았을까? 내가 좀 더 냉정했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아이가 있는데 내가 항상 내 아이를 돌보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순간 딴 생각을 해버려요. 아이를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아이는 이미 집 밖으로 나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이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미아가 됩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엄청난 공포에 빠지게 된다. 근데 내가 그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아이가 미아가 돼버렸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는 한 순간순간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지. 내가 또 조바심을 냈구나. 내가 또 욕심을 부렸구나. 다시 또 냉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나의 소중한 이 아이가 사라져버렸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순간, 그렇잖아요. 내가 엄마인데 내 아이를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큰 고통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바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열심히 이뤄놨던 거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조바심으로 인해서 소중한 사람들한테 상처 줄 수 있어요. 조바심으로 인해서 대사를 그르치게 돼요. 조바심으로 인해서 흥분해가지고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조바심으로 인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심정으로 내가 조바심을 낸다는 것은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이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우리는 후회하면서 슬픔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이를 그렇게 잃어버리면 아이를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한번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내 자신을 다시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항상 알아차려야 된다.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흥분되고 내가 조바심으로 병드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항상 보호해주고 막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조바심을 내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결국은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아마 사실은 우리가 조바심의 원인이 또 이거일 겁니다. 결국은 누군가와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바심이 일어나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나보다 돈이 많네, 더 잘생겼네,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네, 더 좋은 직장 다니네, 좋은 집을 갖고 다니네, 좋은 차를 몰고 다니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누구나가 당연히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교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조바심이 생겨요. 조급해져요. 스트레스 받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흥분해요. 불안해요. 내 자신이 점점 초라해져요. 우울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화가 나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동안 모든 것을 처절하게 우리는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는 조바심, 조급증이 생기면서 우리가 열심히 쌓아온 것조차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비교를 하지 마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결국은 비교하는 순간 빨리 갖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부정 출발을 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거나 그때 내가 큰 실수를 하게 되거나 그때 나쁜 짓을 하거나 그때 후회를 하게 되거나 그때 흥분을 해가지고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 흐름대로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저 역시도 여전히 조바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근데 이거를 다 사실은 비우거나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 조바심, 이 조급증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만 하고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그래도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을 조금씩 여유롭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좀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행복지원사 정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